참에 대한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다 도파민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도파민들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파민을 멀리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도파민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쾌감의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도파민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복축 피계 영역이라고, 복피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가 이제 중요한 데고요. 복피계는 일회성 쾌락을 관장을 해요. 일회성 쾌락, 그러니까 식욕, 성욕 주로. 그러면 이 복피계에서 림빅 시스템으로 가는 중변형계 회로, 또 경로라고 하는데, 그거가 우리가 말하는 기대 보상. 보통 중독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쇼폼의 자극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건 측자액의 도파민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문제가 된다는 도파민이 주로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측자액의 도파민.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독을 만드는 그런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서 도파민이 과량이 되면은 다가 수용체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도파민 양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행위를 안 하면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는 자가 수용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이 돼도 이거는 중독 문제가 안 생겨.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몰입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볼 때 측자액의 도파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에 우리가 쾌감을 의존하면 가장 부작용이 없는 쾌감을 가장 최고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쾌락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두엽을 발달시킨다는 얘기는 그 회로를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입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제일 비쌌어. 내 친구가 자기 경기중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전거를 또 비싼 자전거를 경기중학교 가면 해주니까 경기중학교가 뭐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목표를 삼은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데야? 그럼 나도 거길 가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어. 내가 목표를 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되게 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경기고등학교로 바꿨어. 내가 중3이 되니까 고입이 또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내가 고3이 되면 대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수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제 거기 가려고 뭐 열심히 해야 됐고, 또 경기고등학교 가려고 또 열심히 했고, 그런데 다 자꾸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만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계속 즐겁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우울감이 왔어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카이스트에 합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도 경쟁률이 막 굉장히 했는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한 6개월이 또 똑같이 즐거워. 막 이제 즐거운 다음에 우울감이 오는데 강도는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내가 별의별 걸 다 읽었어요. 뭐 포지티브 싱킹도 읽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우울증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걸 잘 몰라,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이제 경험으로부터 제가 뭘 알았냐면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 다음부터 우울감이 온다. 그게 인생이다. 또 뭐 우울하다가도 또 좋은 상태가 오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두 번째 경험하면서 대학교 때도 이랬어 그러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제가. 그때도 계속 즐겁다가 우울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가 보구나. 이제 이게 도파민 과잉인 거죠. 쭉 도파민 과잉이 됐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 도파민 과잉이 되니까 재흡수를 해버린 거지. 재흡수를 해가지고 도파민 이제 부족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을 할 때는 계속 즐겁잖아. 계속 행복하잖아. 근데 이게 몇 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카이스트 합격했을 때 그렇게 즐겁다가 그게 끝나고 이제 우울감이 왔는데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의 그 즐거움의 양은 그거의 몇 배야 거의 10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다음에 내가 우울함이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움 다음에는 이제 우울함이 오는 게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지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런데 그런 우울감이 오질 않아.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행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 몰입 이후에 그렇게 행복한다면 왜 우울감이 오지 않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도파민이 측자액의 도파민하고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 달라. 측자액은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 자가수용체에서 흡수해버려. 전두연합령은 자가수용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 과잉이 된다는 거야.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몰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도파민 전문가들도 이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몰입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몰입의 장기적으로 행복한 상태인데도 우울감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일부 학자들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쾌감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올즈예요. 그러니까 쥐를 실험하다가 쥐의 뇌를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니까 그 쾌감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낀 그런 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지가 레버를 누르면 그게 이제 전기 신호가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죽을 때까지 누르는 거야. 그렇게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게 그렇게 쾌감이 강하면 맛있는 먹이를 이제 갖다 놓은 거지. 뭘 선택하나. 먹이도 선택을 안 해. 또 짝짓기 그것도 선택을 안 해. 그냥 그거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약물, 코케인 이런 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가 누르다가 죽어. 이제 그래서 이게 비슷한 원리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도파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거를. 도파민이 어떤 이제 원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을 하려면 뭐에 끌려가야 되는 거야. 얘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거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그 과일을 따려고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도파민으로 어떤 쾌감 같은 걸 조정해서 또는 불쾌감, 다른 거는 불쾌감을 조정해서 우리가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야. 우리가 이제 동물과 예를 들어 무생물의 차이는 정보 처리의 차이인 거야. 정보 처리를 해서 스스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피부로는 촉각 정보가 들어오고 후각 정보가 들어오고 소리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를 이제 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피해야 될 거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맛있느냐 그걸 이제 편도체에서 계산하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아주 좋은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생존의 확률을 올리는 거죠.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리는 거야. 나는 도파민을 멀리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생산적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의욕,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을 다 도파민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도파민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부터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그지만 그 해로운 거에 자꾸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에 대한 도파민, 그거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 그 회로는. 그 다음에 소모적인 도파민, 그게 측자액의 도파민이야. 그런데
그건 소모적인 거고 뭐 가끔은 파멸적이기도 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 이거는 생산적인 도파민이야. 정신적인 쾌감이라는 거야. 독서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를 좋아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발명가들 뭐 이렇게. 그 도파민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 장벽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은 장벽이 없어. 소모적인 도파민은 장벽이 낮아. 전두엽의 도파민은 장벽이 높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해서 그 생산적인 도파민, 그거는 무한히 써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성공으로 가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그래서 그 도파민 회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인데 그건 단지 장벽의 문제다. 사람들이 그 장벽을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부작용 없는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교육도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